알리다, 테무다, 쉬인드로 그래서요. 판매량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아예 반응이 없답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맨날 봤던 거 봐가지고 지겨워. 아마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되진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판매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하냐면 요즘에 저기 건너나라에서 알리다, 테무다, 쉬인드로 그래서요. 요즘에 전자상거래 환경이 상당히 잔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4년도 들어서 전자상거래의 그 환경이 지금까지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셀럽님들이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게 판매량이 많이 줄었어요. 또 있고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판매 안 되긴 처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야금야금이라도 팔았던 상품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예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반면에 잘 되는 분들은 또 체감을 못 하세요. 그 무슨 얘기냐. 그렇죠? 이게 되게 잔인한 거기는 한데 알고리즘의 판단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선호를 되게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상수 값들을 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해졌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그런 관심 없던 상품들이 예전에는 노출이 됐는데 지금은 맞춤식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보여줬으면 구매했을지도 모르는 상품들마저도 차단이 되니까 관심이 없을 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더 구매량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이제 저는 해요. 이걸 또 유튜브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유튜브를 보는데 또는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맨날 봤던 거 봐가지고 지겨워. 그래서 어쩌다가 로그인을 하지 않고 들어가서 봤더니 오히려 보는 맛이 더 다채롭다. 그런 경험을 했다면 제가 드린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모두가 보는 상세 설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상세 설명에 소비자가 두세 종류가 섞여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확산이 안 돼요.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상품을 클릭을 했거나 제가 어떤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알고리즘은 저와 0.1% 다른 사람, 0.5% 다른 사람, 1% 다른 사람한테 저의 구매 컨텐츠나 봤던 내용들을 던지는 거예요. 자, 저랑 비슷한 유사도가 50%인 사람한테 제가 클릭했거나 구매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넘기는 경우와 저랑 1% 다른 사람한테 동일한 정보를 넘겼을 때 누가 더 반응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해가 좀 더 명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한 사람이지만 그게 확산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특징이 일어나게 되냐면 구매량도 늘어나지만 새로운 검색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되게 이제 구매자의 닉네임으로 이제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쇼핑몰이면 쇼핑몰이 검색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러님의 그 특정 상품명 또는 셀러님의 닉네임이 이제 검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바로 브랜드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려워요. 이게 어느 정도 조회량이 되어야지만 구매 전환율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데 구매 전환율이라는 건 브랜딩. 이게 브랜딩 어떤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그 브랜드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바일 기준으로 요즘에 최소 1000건은 넘어가야 됩니다. 1000건. 그 전에 뭐 내 닉네임이나 내 상품명이 이제 2, 300건이다 하면 되게 무의미해요. 그래서 최소 한 달에 1000건은 넘어가야지만 소비자가 내 이제 그 상품명이나 내 닉네임을 기억한다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PC 기준으로 잡았는데 너무나 갑자기 바뀌었어요. 작년 대비 우리나라 포털 진입의 검색 키워드가 심한 경우에는 70%까지 이제 내려갔거든요. 몇 개월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 상품명이나 내 닉네임이 이제 다른 판매자들이 쓰지 않는 용어였어요. 내가 만들어낸 상품명이고 나의 닉네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색량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판매자가 따라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내 이 명칭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다 쓴다고 누구나 다 따라한단 말이지. 이거 어떻게 막을까? 이 대안이 급급한데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다? 상표 등록입니다. 자, 상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되게 우리 셀러님들이 상표라고 한다면 그거 돈 좀 있는 기업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소상공인분들도 상표 등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상표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돼서 법으로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브랜드에 관련된 권리가 생깁니다. 무슨 권리?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나의 브랜드 상표를 제3자 또는 경쟁자가 똑같이 따라 쓰게 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고 권리 침해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고지하게 되면 그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형사 처분까지도 이제 시킬 수 있다. 좋죠. 그래서 브랜드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쯤에 상표 등록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상표가 상표 등록이 될 수 있는지 여건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이거 어려운데요, 갑자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상표 등록을 포털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상담 게시판에다가 물어보시면 돼요. 한 두세 곳 정도에다가 내가 이런 이름으로 이런 걸 판매할 건데 상표 등록이 될까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 두세 곳 이상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고요. 세네 곳 정도는 더 좋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간혹 가다가 설명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드냐고요? 안 들어요. 그냥 게시판에 글만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에 관련된 거, 여러분의 닉네임, 어떤 거를 생각을 하실 때, 나 이런 키워드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실 때는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